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다. 어서 오세요. 좋다. 음질 화질 다 괜찮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썸네일만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얘기 다 끝났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노래 방송이라고 써놓았죠. 이렇게 걸어놓고 노래 방송을 한다 이거지. 이거를 이렇게 건 이유는 신문 기사를 보다가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의 공약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저기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은 판매하는 주택인가요? 임대하는 주택인가요? 그거 덥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은 파는 거요, 임대료 받는 거요. 그거를 명확히 해야죠. 이재명이 말한 기본주택의 정의를 말해보도록 하여라. 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빨리 답을 주셔요. 수업이 아니고 수업을 빙자한 노래. 그냥 노래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해서 수업을 빙자한 노래. 왜 답이 없으실까?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은 분양주택입니까? 임대주택입니까? 지난 대선 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판매되는 주택이 이 정도 기본해야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말한 거예요. 지난 대선. 이번 대선에는 공약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고 공약집도 안 나왔잖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기본주택의 원래 개념이 임대주택이에요. 다음 두 번째 퀴즈. 역세권이야? 후진권이야? 구석권이야? 지어지는 지역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려면 역세권에 지어져야 돼? 저기 뭐라고 하지?
구석탱이에 지어져야 돼요. 한갓진 곳에 지어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바람을 말하면 안 되고 이재명이 명시적으로 또렷하게 말한 거 공약집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한 기본주택은 공식적으로 어떤 주택이라고 설명되어 있나.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해석이 아니고 이재명이 명시적으로 공약집에서 지난 대선에서 또렷이 말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1번 임대주택이다. 2번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민간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그건 말 하나 마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세 번째 비싼 임대료냐 건설 원가만 받는 낮은 임대료냐. 시세냐 임대료가 시세냐 시세보다 많이 싸냐. 당연히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매우 싼, 공약집의 표현대로 따지면은 건설비 원가 수준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지하게 좋은 거 아니야. 무지하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에서 그런 기본주택을 한 채도 못 지었다는 거. 개념만 있고 홍보만 있고 1000명만 있고 실제로는 경기도지사 할 때 그런 집을 기본주택 홍보비는 졸라 썼는데 기본주택을 짓는 데에는 돈을 10원도 안 썼어요. 그래서 기본주택은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기본 흡연. 기본 흡연. 난 뭐든지 다 기본 갖다 붙여야지. 자,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그림이 나왔다 이거예요. 동사무소 위에 지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야. 아직 이재명은 말한 적이 없어. 저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공수표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 시켜주면 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을 안 시켜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난 대선 공약이라니까. 대통령이 안 됐잖아.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할 거잖아. 근데 하는데 지난 대선 때 했던 이야기를 살려내서 추진하라 이 얘기지. 입 싹 씻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난번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대선 때 했던 기본주택 이야기를 입 싹 씻고 먹사니즘이라는 혹은 성장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자기가 쌩까지 말란 얘기야. 자기가 지난 옛날에 했던 얘기를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풍요롭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려내는 방안이 이미 이번 대선 캠프에서 밑그림이 다 그려져서 제시되었다 이거야. 행정센터 위에 주상복합을 짓겠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주상복합이 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요것만 문제예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토란 같은 동사무소 중에 동사무소들이 다 많은 교통 편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판 IRA 2차 전지 그
모르는 소식이에요. 기사 링크 기사 좀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을 살려내고 이번에 했던 말을 살려내서 철이 영이 크로스 이걸 결합시켜서 기본주택 이제 그걸 지난번 대선 공약과 이번 대선 공약을 잘 유기적으로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썸네일에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당신이 말한 기본주택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12조로 다른 경선 후보나 상대 당 후보가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저거를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이 말한 기본주택은 대체 어디 있어? 어디 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 막 이래가지고 수세에 몰렸거든. 당시 경선 후보 이재명이. 근데 이제 누가 묻더라도 12조로 묻는 의도가 12조라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기본주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 동사무소를 보시오. 누가 기본주택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동사무소 위를 보게 하라.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답변하는 앞뒤가 짝짝 들어맞는 훌륭한 정책 패키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 왜 안 쳐요? 그거는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윤 어게인 신당 열심히 참 고맙지 뭐. 뉴욕의 최신 트렌드가 무슨 빌딩이죠?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건축의 최신 트렌드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펜슬 타워. 부자들만 사는. 예, 그렇습니다. 당근 주스님, 찌찌뽕. 예. 펜슬 빌딩이 뉴욕의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 한 20층 정도만 지어도 예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특징적인 그 디자인 컨셉을 잘 활용하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길 찾기도 되게 쉬울 거야. 차 몰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할 때 펜슬만 딱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뭐 100층, 50층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좁고 넓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현대 건축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0층이나 25층 지어 갖고 그 행정센터는 한 3층 쓰고 상가, 영화관 뭐 이런 거 민간 그 상가 분양이 아니고 임대하는 거는 임대료 스타벅스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한 5개층 정도 줘요. 뭐 식당, 카페, 5만 가지 좋은 뭐 병원, 그 지역에 제일 이제 핫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거 임대 주고, 그럼 이제 위에 한 10몇 층 남잖아요. 10몇 층 남는 데다가 아주 낮은 임대료에 아주 우수한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끼깔나게 지어서 청년들이 거기에 살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냐 하면 이재명의 당선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 30년 집권 헛소리
추상적인 바램, 연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민주당 30년 집권입니다. 솔직히 솔까말. 왜냐? 한 정부가 열심히 중요한 일을 잘한다고 한 게 일반 대중의 눈앞에 육안 바로 눈앞에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정부의 업적이 눈에 딱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개는 추상적이고 제도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정부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했다. 그게 시각적으로 바로 동네에서 전국의 모든 동네에서 딱 확인이 되는 거. 그걸로 그냥 20년 30년 집권이야 솔직히. 다른 뭐 그는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올 리도 없고 맞죠? 업적의 가시화. 그래서 의외로 다른 목에 힘들어간 거창한 다른 어떤 계획보다 공약 효능감이랄까 가성비랄까 최고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 안 먹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지지율 폭락하고 온 천지에서 국민 레크리에이션으로 욕 먹는 대통령이 안 되고 곳곳에서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아니 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혹시 못하게 될 일들에 대한 뭐랄까 사전 방파제. 그렇습니다. 우체국 활용하자라고 제가 그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우체국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 건물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국유지 위에 있는 관공서 위의 공간을 노려라 라고 2019년 2020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먼저 하면은 반응이 막 뜨거워지면 그냥 그 힘을 받아 가지고 그냥 우체국 위에도 하고. 이거 반대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면서 이거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사회에서 누구겠어요? 맞춰보세요. 누가 쌍수를 들어 반대할 것인가? 막 시비를 걸겠죠. 논리는 궁색하지만.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가진 분들 동사무소 바로 주변에서 월세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뭐 아 잠깐만요. 우리 댕댕이들이 방송을 못하게 하네. 잠깐만요.
그리고 기뻐해 주십시오. 노트북에 랜선을 꽂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이파이로 하다가 지금은 랜선으로 방송하고 있어서 통신 상태가 계속 양호할 거예요. 화질 좋지, 음질 좋지, 통신 상태 좋지, 버퍼링 이런 거 없죠? 쾌적하다. 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질 않네. 그리고 이번에 돈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제가 우려하고 예언한 것처럼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서민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뭘 나눠줘야 된다? 국가가, 정치가, 정부가 현찰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골몰하지 말고 무슨 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제가 몇 년 동안 누누이 거듭 강조했던가요? 정치는, 정부는, 국가는 현찰을 국민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굳게 만들어야 된다. 굳는 돈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죠. 그걸 어려운 말로 우리 최인호 TV의 청자님들은 정말 1등 시민이야. 선진 시민. 저런 어려운 말을 imputed income.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을 잘 운영해 가지고 교통비가 적게 든다. 그럼 돈이 굳잖아요. 저렴한 임대료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임대료, 집값, 주거비용이 굳잖아요. 그렇게 굳는 돈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굳는 돈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상도 말로 현찰 기본소득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찌 보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우회로 이게 일본말이겠지 아마. 일본말이 경상도 말화된 거겠지. 우회로 나가는 돈을 없애는 거. 그게 정치가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회로. 우회가 일본말로 윗상자. 그 일본의 도쿄 시민들이 교통비와 관련해서 우회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대중교통비도 비싸고 또 일본 사람들이 신칸센도 거의 안 탑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국내 여행을 해외 여행 참 안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국내 여행도 거의 안 해요. 왜? 댕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본의 실질 임금 인상률이 형편없고 그랬는데 실질 임금도 별로 안 늘었는데 이 고속버스 한번 고속도로에 차 몰고 한번 나가면은 돈이 무지하게 깨집니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신칸센 무지하게 비싸고요.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데도 교통수단에 돈을 많이 씁니다. 대중교통수단에.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속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 귀속소득 개념은 제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확대해서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귀속소득이란 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월세 임대 줬을 때의 이 월세 소득만큼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거다. 귀속 임대료 개념, 귀속 소득. 거기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좁은 케이스로 한정해서 말할 필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트라는 집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누리게 되는 귀속소득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광역지자체 도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국민인 덕분에 시민인 덕분에 누리게 되는 귀속소득, 그거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 이게 저의 주장이옵시다. 정말 합리적이죠. 공공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현찰 나눠주겠다. 그게 갖고 있는 많은 도사리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해 동안 여러 사람한테 지적을 당하고 이재명 본인에게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전술로서의 구호로서의 모든 효력을 다 상실하고 이제 말하면 말할수록 표갈가 먹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라 그러더라? 전생의 기본권? 뭐 그런 추상적인 말은 별 관심 없고 아주 이제 사회과학적인 어려운 정책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동사무소 위에 기본주택. 그 건강보험을 추진하고 국민연금을 추진해가지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회로 나가는 혹은 갑자기 허리 등뼈 부러지게 만드는 돈의 지출이 안 생기게 하는 거. 그런 게 건강보험의 도입과 발전이 바로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대 정부들이 다 훌륭하고 잘한 거예요. 특정 정부의 그 정부만이 해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덕분에 우리나라의 행정과 우리나라의 제도 덕분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이 그렇게 후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국힘 계열 정당은 무조건 나쁘고 민주당 계열 정부는 무조건 좋고라는 황당무계한 자기 확신, 편향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다 함께 일궈 온 대한민국입니다. 기본소득하고 지역화폐는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 옥탑은 아니죠. 아주 옥탑에 비하면 거의 럭셔리라고 할 만한 그 주민센터 위에 그 보통 오피스텔 같은 사이즈 있잖아요. 18평. 그거 바깥에 공용 면적 합쳐가지고 요새 가구들이 청년들이 뭐 다 1인 가구지 뭐 거기서 살림 차리고 신혼살림 꾸릴 정도의 주택을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속에서
여러 가지 청년 활동, 취업 활동, 직장 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혹은 취업 준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전제로 만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감각적으로 첫 번째 감각적으로 체험된다. 물질적 증거가 분명하다. 2인 가구도 되죠. 둘이 동거하라 이거야. 남자애들 여자애들 청년들 맞죠? 예를 들면 둘 다 저기 청년들이 돈이 없이 가난한 청춘 남녀가 썸 타다가 남자애 한 명이 혹은 여자애 한 명이 당첨됐어. 뭐에? 동사무소 위에 기본주택에. 그러면 어떻게 해? 목에 힘주면서 애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참에 같이 살자. 그러면 좋잖아요. 예, 썸만 타다가 각자 그 고시원 같은 그런 후진데 있다가 한 사람이 딱 당첨되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애도 생길 확률이 높고. 그죠? 뭔가 이 어깨에 힘 빡 주고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집으로 들어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거의 정치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 위의 기본주택은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꾸는 거다.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의 정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관, 국가관, 이거를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교과서다. 저는 그 정도의 정신적인 적극적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동사무소 위에 과밀, 도시 과밀 지역이죠. 주로 청년들이 집 구하기 힘든 그 도시 지역에 동사무소들 위에 기깔나는 기본주택, 우량한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기본주택이 전국의 동사무소 위에 다 생겨버리면 국가의 정기가 바뀝니다. 교과서예요. 그 모든 기본주택들이 정치 교과서입니다. 이른바 추상적으로만 말되어지던 진보의 실체, 진보의 찬란한 금자탑, 그리고 더더욱 진보 정치가 개진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밑바탕 반석이 된다. 진보의 금자탑이자 구체적 진보 정치, 실물적 진보 정치, 코어가 있는 정치, 진보 정치의 금자탑이자 반석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 주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정치란 나에게 무엇인가. 예, 그렇죠. 그 안에 그 기본주택 안에 그 뭡니까? 공공 어린이집, 유치원 다 넣을 수 있죠. 다 관리할 수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념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피를 받아서 왜 동사무소 위에만 하냐. 그리고 나는
이번에 당첨 안 되고 떨어졌다. 구청위에도 하자. 이런 얘기가 막 저절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위에서 하자고 했잖아요. 서울시청위에 50층짜리 건물 짓자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민과 청년들이 시청 앞 광장을 쫙 내려다보면서 일 끝나고 세수하고 얼굴 닦고 커피 믹스 한 잔 때리는 그런 세상을 바란다고 제가 절절히 말했었죠. 근데 오늘 제가 썸네일에 분명히 오른쪽 위에 노래 방송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까지 노래를 한 곡도 안 했네. 노래 방송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약해서 썸네일을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이번 공약이 들어갔어요. 딱 하나. 제가 이 방송을 왜 하냐. 저렇게 다 동사무소 위에 이게 원래 최인우 TV가 말한 그 아이디어부터 쫙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저거를 마지막 순간에 분양, 공공주택 분양 요렇게 마지막에 모든 거를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을 할까봐 그 이재명 선거 캠프에 숨어있는 음험한 생각을 가진 요상한 새끼들하고 지금 제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쐐기를 박아 놓으려고. 이 좋은 지난번 대선 때부터 만들어진 기본주택 공약부터 시작해서 이 좋은, 그래서 이제 그 금자탑 이거 뭐라 그래, 앙상블, 총화, 마지막에 활용점정이 되는 순간에 거기 재뿌릴 놈들이 있거든. 캠프 안에 업자들의 공작이 있거든. 분양으로 틀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명히 그 사자가 끼어든다. 이 아름다운 구조물에, 정책적 구조물에 마가 끼인다. 그 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들과 싸우는 방송을 미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한 게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고 허탈해집니다. 분양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정책을 추구했던 훌륭한 정치인이 국민 모두의 재산을 민간업자한테 팔아먹는 나쁜 새끼로 순식간에 전락합니다. 완전히 천사와 악마예요. 비슷한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인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양하는 순간 매국노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면 애국자고, 분양하는 순간 나라 팔아먹는. 근데 기존의 각도와 논지, 정책, 논리의 얼개가 사실은 분양을 끼워 넣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일들이, 지난번 대선 공약집을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또렷하게 명료하게 표현했었어요. 지난번 대선 공약집에서. 그래서 제가 희망을 품고 썸네일 디자인도 이재명 사진도
화사하게 뽑아줬잖아. 이재명 사진이 뭐 인터넷에 뭐 별의별 다양한 분위기의 사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색깔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인 배색을 화사하게 요새 이재명이 원하는 그 스웨터 포근한 스타일의 그거를 내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썸네일 색상 디자인 뽑아줬잖아. 만약에 분양이 노골화되면은 저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진도 이재명 사진도 악마처럼 보이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예, 칙칙한 배경색에 이 분양 얘기 꺼내는 순간 저 색깔이 다 바뀌고 내가 픽업한 사진도 완전히 바뀌는 거야. 막 색상도 회색, 검붉은색 막 이런 거. 폰트도 막 기괴한.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사하게 긍정적으로 뽑아줬어요. 분양 얘기했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미워하신다. 아니 그 잘할 때는 잘한다 그러고 희망이 보이는 얘기에는 박수 쳐주고 나쁜 얘기는 확실히 또 비판하고 너무 많은 공약을 남발해요. 그렇죠. 그건 이재명의 다이소적 특징이지. 이재명이 제발 다이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양은 김포공항 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김포공항을 하라고 분양은 돈 냄새 풀풀 나게 그 욕망을 엮는 거는 김포공항 이전 김포공항 이전하라 이거야. 거기서 딱 50%만 분양하라 이거야. 그러면 뭐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 그거 사는 주민, 그 주변 개발되는 주민, 뭐 건설회사, 은행, 뭐 다 좋지 뭐. 동네에 돈 냄새가 풀풀 나죠. 한마디로 김포공항 이전하고 택지 조성 시작하면 그 주변 인근 수십 킬로미터까지 그냥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렇죠. 저도 이재명이 이거 하면 다른 거 욕할 거 있어도 가방권 10장 지급하겠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근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왜?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 아니까. 오늘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는 사실은 실체성이 좀 부족해요. 가방권 10장이면 많이 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욕먹을 만한 일이 10개를 금방 상회할 거기 때문에 가방권 10장 금방 써요. 근데 저거 하나면은 사실은 임팩트가 너무 커서 제가 굳이 가방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가방권을 발행합니다. 오늘 그거 드러났죠. 주택 건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의 상법 개정 대통령 바뀌면 다시 추진 글쎄요. 워낙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많아갖고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가 했던 짓이 이제 감사원 그걸로 나왔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부 음해로 봐야 할지 실제로 존재했던 범죄 사실이라고 봐야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다. 김현미가. 사실 대통령을 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입각시키는 내각 면면을 보고 그 정부를 평가해야 되는데 김현미 같은 씨발 정말 내가 이렇게 오늘 화사하게 좋은 방송 하다가 갑자기 10원짜리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뒷골 땡겨. 그런 인간, 그런 황당한 인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일을 한 문재인 정부라는 정부는 정말 씨발 진짜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김현미 같은 인간을 도대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을 처음부터. 근데 이재명 욕하던 문파들은 뭐든지 훌륭한 조치라고 칭찬하고 용비어천가 부르느라고 김현미 욕한다고 또 나한테 지랄을 하고. 김수현이 정책실장이니까 할 말 다 했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이 김현미 같은 애. 실제로 무능하거든요. 무능하고 황당한 사람들을 정책 주 책임자로 임명한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자, 이상으로 가볍게 48분 동안 방송 끝. 목요일은 원래 방송하는 날 아닌데요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2017년에 대통령 안 되고 2022년에 대통령 안 되길 정말 잘했죠. 사실은 대통령 역할을 무난하게 할 만한 내재적인 역량 다지기가 2017년에도 2022년에도 사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되는 것보다 이번에 되는 게 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자, 이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겠습니다. 왜? 썸네일에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노래방송이라고. 노래방송이라고 써놓고 노래를 너무 안 했다. 에코 넣습니다. 자, 끝.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는 날이잖아요. 잡음이 들린다. 잠깐만요. 오디오에서 잡음이 들린다.
오디오 잡음 제거를 하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좋아. 가까이 그대 느끼며 살았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 행여 그대 모습 만나게 될까. 혼자 밤거리를 헤매여 봐도 그댄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보이는 것은 가로등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아.